이슈를 통해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내년도에 대한 업종 전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일까요? 주제 보시죠. 네, 오늘 강세 흐름 단연 돋보이고 있는 IT 섹터, 내년도에는 어떨까요? 주도주로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미리 내다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좀 움직임을 보시면은요. 올해도 IT주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죠. 대형 IT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한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부품주들이 또 오랜만에 사이클을 맞으면서 이 폼팩터에 대한 혁신으로 인해서 폴더블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띠기도 했고, 반도체 소재 쪽은 국산화에 대한 키워드가 두드러졌습니다. 5G, OLED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죠. 대표적인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전자 업종 전체를 아우르는 이 업종 지수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36%나 급등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는데 41%의 급등,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한 해 동안에 46%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퍼센티지로 봤을 때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던 쪽은 바로 5G였습니다. 굉장히 강했었죠.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던 KMW는 340%라는 기염을 도하면서 시가총액 탑10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오이솔루션도 222%대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마 한 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은 올해 다른 종목 다 정리하고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은 내년도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먼저 기상도 그려보겠습니다. 2020년에 IT 섹터 어떻게 될까요? IT 섹터가 안 좋다면 뭐 우리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네, 시장 전망치가 좋다는 것은 IT 섹터는 분명히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맑음 후하게 나왔는데 네. 그렇게 보시는 근거들 지금부터 하나씩 볼까요? 네네. 일단 그 반도체 부분을 본다면은 반도체 부분에 뭐 업황과 관련돼 가지고는 확실히 좀 개선될 걸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가 빠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빠졌었는데, 그 수요 공급이 이제 그림이 좀 나올 텐데요. 보시면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이제 분석 자료입니다. 그 파란 선이 밑에 있으면은 그러면 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고, 0 밑에요. 예. 그리고 네. 위쪽에 있으면은 공급이 더 많다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19년도 보면은 위쪽으로 쭉 올라갔죠. 파란 선이. 네. 예, 그거는 이제 그 분명히 이제 공급이 좀 과잉됐다 이런 부분이고요.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그게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 근데 아주 밑에까지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수요와 공급이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가 내년도가 될 거고, 2021년도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공급 부족이 지금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가 공급 부족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변수가 있는 게 과연 내년도에 이제 디램과 관련해 가지고 증설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반도체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어떨까를, 어찌 될까를 좀 보려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실적을 추정치를 좀 보면 알 수 네,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은요, 파란색이 이제 삼성 반도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색이 SK 하이닉스인데요. 매출액 부분을 보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나올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도의 실적 부분은 분명히 매출도 늘 거다. 영업이익도 뭐 당연히 늘겠죠. 영업이익 부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도 내년도가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2018년도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가 왜 이렇게 적지? 이렇게 보잖아요. 네.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가 지금? 맞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반도체에 국한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확실히 2018년도가 피크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부분은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2018년도에 따라잡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올해보다는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들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변수가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의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메모리 가격이 지금 반등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좀 볼 텐데, 메모리 쪽에 대만 쪽의 메모리입니다. 대만 쪽의 메모리가 일단은 그 전년비 감소폭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 그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30%가 넘게 빠졌었거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네. 근데 지금 보면 11월 달에 보게 되면 10%대 이내로 들어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감소폭 아직까지도 감소는 하고 있어요. 네. 빠지고는 있지만 그 감소폭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내년도 한 2월 달쯤 되면 디램 가격이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집계한 거 보니까 네. 올랐더라고요. 지금. 올랐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 최근 들어서는 약간씩 좀 꿈틀대나 봐요. 예, 올라가고 있고요. 그 TSMC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만의 대표적인 TSMC가 반도체. 네. 전년 대비해 가지고 9.7% 상향으로 월 매출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쪽 반도체 업계 쪽으로 일단은 전부 다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감이 정말 상당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간밤에도 또 신고가를 네네. 경신하기도 했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실 올해 하반기에는 디램 가격이 언제나 반등을 해줄까 여기에 좀 집중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어떤 게 될까요? 그 내년도를 본다면 화두라 그러면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어떤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벌써 교체 주기가 지금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은 클라우드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신설 투자,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들의 서버 교체 주기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쪽에 굉장히 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네. 글로벌 이제 서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서버 쪽 보시면은 먼저 이제 OEM 서버입니다. 네. OEM 서버를 보시면 왼쪽이 OEM 서버, 오른쪽이 ODM 서버거든요. 서버, ODM 서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OEM 서버, ODM 서버는 이제 그 회사마다 네. 이제 그 OEM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제 뭔가를 그 이런 방식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서버를 가져온 거죠. ODM 서버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런 기능을 원한다 그러면 서버 제공 업체에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그 스펙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제공을 한 건데. OEM 서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한 3년 정도 교체 주기를 갖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ODM 서버는 5년 정도 교체 주기를 갖는데요. 그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짙은 파란색입니다. 짙은 파란색이 교체 수요 추정치입니다. 보시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짙은 파란색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예, OEM 서버도 그렇고 ODM 서버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교체 수요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이죠. 예, 그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OEM, ODM 전부 다 보면 파란색들이 네. 내년부터 2021년도까지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체 수요가 있다면은 서버만 교체되는 게 아니죠. 서버가 교체되면은 메모리까지 같이 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일단 그걸 좀 가져갈 거다. 메모리 쪽의 수요를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5G 폴더블 폰 이것 때문에 메모리가 늘 거다 하는 것들은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아주 이제 눈에 이제 보이는 이제 가시권에 있는 부분인데요. 스마트폰에 이제 그 들어가는 것은 낸드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낸드 내장량하고 YOY 증감률입니다. 보시면은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낸드 가격은 벌써 반등이 나왔습니다. 디램 가격은 아직까지 좀 안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낸드는 벌써 반등이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낸드 수요를 상당히 좀 이제 가져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메모리 가격의 전반적인 어떤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건 수요단에서 본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공급단이겠죠 또. 공급단에서 과연 메모리 투자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얼마나 할 것인가. 메모리 투자를 한다는 소리는 그럼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올해 이제 초에 상당히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또 혹시라도 증설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들은 사실 이제 조금 기우였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메모리 카펙스하고 메모리 시장 규모하고 지금 비교해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지금 쭉 올라가 있는데 공격적인 컵엑스 진행이 됐던 때가 언제냐면 2016년, 17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투자가 많이 됐었죠. 그 많이 잘 팔렸으니까. 근데 그 투자됐던 부분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가지고 2019년도에 컵엑스가 이제 오히려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가동을 중단시킨 부분들도 있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컵엑스 추가 투자 가능성이 과연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망해 본다면은 이거 아마도 이제 지금 삼성이 지금 글로벌 회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겠지만
현재 전망으로는 D램 쪽에는 투자가 아마 증설 없을 것 같다. 낸드 쪽에는 소량이 있을 것 같다가 현재 전망인데 요거는 좀 이제 뭐 좀 이번에 그 회의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16년, 17년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더니 결국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기 네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IT 얘기를 좀 나누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는데 일각에서는 일명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투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네네. 고점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하세요. 왜냐하면 앞서 연간 상승률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비싼 것 아닌가 밸류에이션 점검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장비업체, 소재업체, 부품업체의 주가 추이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업체를 보시면은 100%에서 위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가 있죠. 여기 100%는 어떤 2019년 기준인가요? 올해 신년 초입니다. 연초 올해 신년 대비. 초, 연초 대비해 네. 가지고 보면 뭐 테스, KC텍 이런 쪽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PSK, 원익 IPS, 유진테크 네. 장비 업체들이 사실은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먼저 지금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 소재 업체를 보겠는데요. 소재 업체를 보시면은 소재 업체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지만 소재 업체들은 올라갔다가 살짝 빠졌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는 일본 때문에 그쵸. 일본만 이슈 때문에 살짝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부품 업체들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안 올라간 부분들이 있죠. 부품. 예, 여기 많이 안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비 업체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특히 지금 요번에 만약에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시설 투자가 없다, 많이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장비 업체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악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올라간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연말까지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연말 윈도우 드레싱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신고가 되는 종목들이 더 가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가시면서 좀 하셔야 되겠고, 하지만 소재나 부품 쪽에는 이쪽에는 뭐 더 갈 증설을 안 한다 할지라도 가동률이 높아지면은 이쪽은 또 실적이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소재나 부품 쪽에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을 내는데도 아마 더 편안하게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업종 내 토픽을 뽑자면요? 업종 내 토픽은 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정말 요즘 들어서 워낙에 또 신고가니까 어떤 분들은 비싸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TSMC보다 저렴하면 싼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오버슈팅 한 번은 나올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단기 고점은 만들 것 같아요. 단기 고점 만들 것 같아서 저정 구간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좀 아깝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어떻게 가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지금 그거 기억나세요? 삼만전자? 4만 원도 삼만전자? 이탈하면서 그때 한창 되게 굴욕적으로 별명이 삼만전자라고 붙었는데 그때 샀으면 그리고 제가 한 1, 2주 전만 해도 네. 5만 원 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진입하자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는 뭐 빠지면 더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일단 토픽이고 뭐 한두 종목만 조금 더 말씀 좀 봐주세요. 드리면은 네네. 일단 제가 소재 부품업체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재주 중에서는 SK 머티리얼즈 괜찮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소재 국산화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TCK가 이제 부품업체 중에서는 소모품성 부품이에요. 이쪽이 네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소모품성이 좋습니다. SI링 만들죠? 그렇죠. 소모품성이 좋기 때문에 TCK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워낙에 이슈가 많아서 디스플레이 쪽도 좀 넘어가 볼게요. 이쪽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디스플레이는 약간 좀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LCD는 지금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OLED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은 전반적으로 중립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볼만한 내용들 어떤 그렇게 해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LCD 쪽에는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쪽에 이제 캐퍼 증설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BOE가 얘기했거든요. 그럼 다른 업체들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LCD 사이클 한번 보시면은요. 가격 하락 부분에서 내년도에 이제 일단 반등은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계절적인 수요도 이제 1분기에는 회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최악은 지났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LCD 라인을 언제 중단한가가 중요해요. 중단이라는 뜻은 OLED로 전환한다는 뜻이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 이제 그 중국 쪽에 이제 캐퍼 증설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BOE하고 티안마하고 그 보시면은 이쪽에는 지금 그 중국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은 인센티브를 제외했을 때는 있죠.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말도 안 하게 빠집니다. 아, 그 진한 막대가 그렇죠. 연한 제외입니다. 막대보다 거의 반토막 정도. 그렇죠. 반의 그리고 이제 그 네. 티안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 업체들은 거의 이렇게 중국의 정부의 규제금에 그 보조금에 어떤 부분을 의지를 하고 있다. 가는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우리나라 업체한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그 장비 업체들한테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하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LG 그 디스플레이한테는 조금은 이제 좀 경쟁 요소가 좀 되기도 하죠.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내년도에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내년도에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폴더블 폰 이런 쪽 보셔야 되겠죠. 5G하고 이제 폴더블 폰 이런 쪽 이제 보셔야 되는데 뭐 폴더블 폰의 출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장기적인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죠? 점점 크기가 커지죠. 폴더블 폰의 화면이 점차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폴더블 폰이 앞으로는 태블릿뿐만 아니라 PC 수요까지도 그 대체를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쭉쭉쭉 커진다는 소리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커지면은.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간다.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 폴더블 폰은 OLED로 만들거든요. 플렉시블 OLED 쪽에는 분명히 이런 수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폴더블 폰이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신규 3종이 전부 다 OLED로 지금 거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수요는 탄탄할 걸로 보기 때문에 OLED는 어쨌든 괜찮다. 특히 중소형 OLED를 기반으로 해서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하지만 LCD는 바닥은 쳤지만 아주 좋아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OLED도 뭐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좀 투자가 여의치가 않아서 종목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뭐 투자를 좀 늦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그 연간에 LCD 연간 공급 과익률 전망치라는 이 그림이 있어요. 그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가 7, 8세대 가동 중단을 가정했을 경우에 기존에 이제 그 공급 과익률을 보시면은 지금 진한 파란색. 그렇죠. 이제 그러면 LCD 공급 과익률이 0%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LCD 쪽에서 공급 과잉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LCD 쪽에 공급 과잉이 안 되면 LCD 가격이 좀 올라올 거고.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 부분에 조금 더 당길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LED 좀 늦춰질 걸로 투자가 늦춰질 걸로 생각하면서 지금 빠진 종목들 굉장히 많죠. 야스 같은 종목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과매도권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토픽 그리고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OLED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OLED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첫 번째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지금 그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내년도에 어쨌든 올해보다는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실적 회복을 해나갈 거고 중국 공장이 지금 내년도 1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 볼 수가 있고 LG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볼 부분은 대형 OLED하고 그다음에 애플 쪽으로 납품하는 중소형 OLED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애플 쪽에는 2차 밴더로 돼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 2차 밴더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면은 굉장한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등은 나올 거고 AP 시스템은 지금 수주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장기 수주가 잘 되고 있고 주가 수준도 보게 되면은 올라와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힘을 좀 모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OLED 쪽에 괜찮고 삼성이 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AP 시스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짧은 시간에 좀 빠르게 또 내년도 전망을 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